오늘도 하얀 면역력 지킴이 이현주입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차가워진 완연한 가을인데요. 오늘도 활기차게 하얀 면역력 우유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유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우유의 지방률이 높으면 좋은 우유인가? 우유의 지방률이 높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유의 지방률은 보통 3.4에서 3.7% 범위인데요. 고혈압이나 비만인 사람이나 다이어트 중인 사람에게는 저지방 우유나 탈지 우유가 좋고, 성장기 유아나 운동선수처럼 고열량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고지방 우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처럼 지방률이 높아야 좋은 것은 아니고요. 각자의 체질과 기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유의 지방은 일반 우유에는 3% 이상, 저지방 우유에는 2% 이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방이 많으면 에너지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유지방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유의 지방률은요, 대략 3.4에서 3.7%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는요, 지방이 1.5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 떨어지니까 일반 우유에 비해서 고소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요, 영양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칼슘, 필수 아미노산, 이런 좋은 영양소가 대부분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체질과 기호에 따라서 자신에 맞는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이와 같은 것을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영양학회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대상으로 우유의 지방 함량이 비만해주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일반 우유와 유제품을 먹은 여성들이 저지방 우유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체중 또는 비만의 확률이 8% 낮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사실이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거 여러분이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죠. 목장의 소액에서 나온 우유를 바로 마시면 안 되나요? 우유는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열 살균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우유는 외부 오염을 방지하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공기 중에 무수히 많은 세균이 우유와 접촉하는 순간 세균이 침입하게 됩니다. 우유는 사람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인 것처럼 세균에게도 매우 좋은 먹이입니다.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점점 우유 맛이 떨어지고 결국 부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유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열을 가해서 살균을 가한 후에 바로 10도씨 이하로 냉각 보존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살균하지 않고 바로 마시면 식품 매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 됩니다. 따라서 우유는 가열 처리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을 불활성화시켜 안전성을 증가시킨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 우리 왠지 신선할 것 같죠? 예, 물론 맞습니다. 신선하겠죠. 그러나 우유에는요, 우리 보면은 어떤 외부 물질이 보호해주는 막이 없죠? 맞습니다. 외부 오염을 방지하는 외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떠도는 공기 중에 수많은 세균들이 우유와 접촉될 수가 있겠죠. 그러는 순간 오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면 우유 맛이 떨어지고요, 부패가 진행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유는 가열 살균한 후에 즉시 10도씨 이하로 냉장 보관된 것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공우유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공우유란 다양한 소비층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흰 우유에 향료나 기호성 첨가물을 혼합하여 만든 우유를 말하는데요. 흰 우유에 주로 초콜릿, 커피, 딸기, 메론, 바나나 등 과육과 향료, 그리고 당류 등을 첨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우유,
초콜릿 우유, 커피 우유, 바나나 우유, 메론 우유들이 가공 우유에 속합니다. 흰우유는 원유를 살균한 우유고요. 반면에 가공 우유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당과 향신료나 식품 첨가물 등을 넣은 우유로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맛 우유, 커피 우유 등이 있습니다. 아, 네. 가공우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공우유에도요, 자세히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우유에 뭔가 어떤 다른 맛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유에서 딸기맛 우유, 바나나 맛 우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게 바로 다른 맛을 첨가한 가공우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유에 다른 것을 섞었는데 우유와 거의 동량의 것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하는 거 뭐죠? 카페라테라는 거 아마 제품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가공우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성 성분 자체를 넣어준 거죠. 좀 강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넣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뺀 것도 좀 있겠죠. 그래서 저지방 우유라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무지방 우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칼슘을 좀 첨가했다 그러면은 고칼슘 우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되는 것을 바로 가공우유의 종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흰우유, 우리가 일반 우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원유 100%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다른 혼합물을 전혀 넣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130도씨 고온에서 2초간 살균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다른 것을 가공 처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화합물을 함유하지 않고 열 처리 시간을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열에 약한 비타민 C나 비군 이와 같은 손실이 아주 적은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원유는요,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유통기한 꼭 확인하시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우유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시판되는 우리 가공우유, 여기는 색도 집어넣고 향도 집어넣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흰 우유에 비해서 당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인 가공우유보다는 원유 100%인 일반 우유, 즉 흰우유 먹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유 용기로 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유 용기는 포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용기 등 여러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캔에 담긴 우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캔은 알루미늄이나 철 등의 재질로 만들어 비교적 가볍고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온도를 항상 낮추어야 됩니다. 주변 온도를 항상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유 용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은데요. 또한 캔 용기에 우유를 담으면 찌꺼기와 같은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미네랄이 금속 용기와 만나게 되면 금속 덩어리 같은 찌꺼기로 변하고 단백질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유의 맛과 영양소가 모두 파괴되게 됩니다. 캔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도 우유 용기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들 중 하나인데요. 종이팩 등 다른 용기에 비해 캔 용기의 재료비가 비쌀 뿐만이 아니라 가열, 살균하는 과정을 거친 고온 우유를 견딜 수 있는 캔을 사용하게 된다면 재료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유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쉽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종이팩과 페트병과 같은 용기를 두고 굳이 비싼 캔 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멸균 우유는 영양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멸균 우유도 영양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멸균 우유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영양 보충이나 긴 유통기한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데요. 일반 우유는 우유 속에 있는 세균 중에 몸에 안 좋은 세균만 제거하는 반면 멸균 우유는 우유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제거한 우유입니다.
매우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살균하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 우유보다는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멸균 우유는 우유를 멸균하여 멸균 상태에서 충전, 포장한 것으로 상온에서 장기간 유통할 수 있는 우유입니다. 그래서 다소 맛과 향이 밋밋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영양 성분은 일반 우유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우유는요, 원유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는 우리가 열 처리하는 데 있어서 63도씨에서 135도씨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멸균 우유다라고 하는 거는요, 150도씨 고온에서 살균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고 빛과 공기가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우유랑 멸균 우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양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양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학계의 경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양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멸균 과정을 거쳐도 칼슘이나 지방이나 그 밖에 탄수화물 이런 주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고 다만 고온에 민감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와 같은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멸균 우유랑 일반 우유를 비교해 봤을 적에 내가 조금 보관을 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물론 1개월 이상 보관하는 건 안 되고요. 우리가 보관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그때 멸균 우유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우리들이 신선하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라고 하면 일반 흰 우유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과 우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마트에서 많이 보는 우유. 우유를 고르실 때 주로 무엇을 보고 고르시나요? 유통기한, 브랜드, 새로운 맛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산 우유 인증 마크, K밀크인지 확인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오늘 알아본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국산 우유, K밀크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도 하얀 면역력 지킴이 이현지였습니다. 하얀 면역력 최고!